간 수치, 신장 수치 멀쩡하지 않은 애들 저희는 마취를 너무 많이 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살려내요. 가장 중요한 건 심장 뛰고 숨 쉬는 거예요. 고양이만 건강하면 당신은 행복합니다. 국내 최초 최고의 고양이 전문병원 대표 수의사 김형준입니다. 건강하고 어린 고양이들이 중성화를 할 때도 꼭 마취전 검사가 필요한가요? 안 해도 돼요. 죽을 수도 있지 뭐. 고양이 생사에 크게 관심이 없으시면 뭐 안 하셔도 됩니다. 마취전 검사 안 하고 했을 때 못 깨어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을 못하고 무증상 질환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사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훨씬 더 큰 편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마취전 검사에 대한 필요성이 사람하고는 다르게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말씀하신 어리고 건강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혈액 검사, 예를 들어서 간 수치, 공파 수치, 빈혈염증, 탈수 이 정도와 기본적인 엑스레이, 필요한 경우에는 몇몇 키트 검사 혹은 초음파를 하기도 합니다. 각각의 검사가 마취랑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검사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건강하다는 건 전반적으로 정상이라는 얘기죠. 근데 뭔가 비정상이라는 거, 아프다는 건 각각의 아픔의 정도나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넓은 범위를 검사를 하는 게 더 좋고요. 통상적으로 하는 혈액 검사에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콩파 수치가 어떤지, 간 수치가 어떤지, 혈당이 어떤지, 단백질 수치가 어떤지 이러한 검사들을 보는 거고요. 엑스레이는 우리가 마취할 때 중요한 게 얘들이 숨 쉬고 심장 뛰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통해서 심폐가 어떤지를 추정을 하고요. 심장 초음파라 보는 게 가장 정확하겠지만 그러기에는 비용적인 측면, 스트레스 너무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마취전 검사에 쓰는 키트 검사는 대표적으로 심장 상태를 보는 프로비엠피 키트 검사가 있습니다. 마취 상태에서 심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줘야 마취의 위험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프로비엠피 키트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혈액형 키트 검사도 있고 친구가 예방접종이 잘 되어서 마취를 하는 건지 그걸 확인하는 항체가 검사 키트 검사가 있고 키트 검사는 매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이는 마취가 부적합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저희는 어떤 선택지를 가지고 그 다음 스텝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건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아이가 어리고 건강한 긴급하지 않은 수술 또는 시술을 하기 위해서 마취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중성화 수술이 있고요. 스케일링, 심각하지 않은 피부에 혹대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목적 자체가 긴급하지 않아요. 좀 나중에 하면 되죠. 이빨이 더러워? 한 달 뒤에 할까? 한 달 뒤에 한다고 해서 얘가 큰일 나? 그런 거 아니에요. 중성화는 가끔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애들이 발정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건강상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아이는 괜찮아요. 보호자분들이 잠을 못 자고 너무 힘든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애들의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런 긴급하지 않은 수술을 위한 마취는 신장 수치가 높아요. 간 수치가 높아요. 그러면 미루는 거죠. 아이의 몸을 다시 만들고 치료를 하고 애가 좋아지면 애가 좋아졌다를 확인하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경우 혹은 긴급한 경우가 있어요. 저희 병원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요도 폐색이 났다던가 복강내 출혈이 있다던가 교통사고가 났다던가 애가 안 좋아요. 마취전 검사에서 신장 수치가 너무 높아. 근데 지금 이 시술 또는 수술을 안 하면 얘가 당장 작별을 하게 생겼어. 그러면 그걸 감수하고도 합니다. 그럴 때도 마취전 검사를 하는 이유는 애들마다 상태가 다 달라요. 그러면 마취하는 방법이 애들마다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취 준비 아니면 마취 중에 대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알고 준비하기 위해서 마취전 검사는 매우 필수적입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전신 마취하면 좀 겁이 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얘기한 마취전 검사도 중요하지만 마취 자체, 마취 모니터링, 마취 관리 유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보호자분들은 잘 못 보시지만 마취 중에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면 이 친구가
심박수가 어떤지, 호흡수가 어떤지, 혈압이 어떤지, 뭐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떤지 정말 많은 그런 데이터를 줍니다. 심각한 마취,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일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더 정밀한 모니터링을 하고요. 예를 들어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노령의 복합질환의 중환자들을 마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희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 보니까 많은 모니터링기로 정말 많은 데이터를 보면서 수의사가 직접 실시간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취 사고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 많은 상황에 대해서 대처 능력이 저희 선생님들이 매우 뛰어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중환자를 많이 보고 그런 아이들을 마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수술을 할 때, 마취할 때 수술을 집도하는 선생님이 따로 계시고 마취를 모니터링하면서 그 많은 데이터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는 선생님이 따로 계십니다. 수술을 잘했지만 애가 마취에 문제가 되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마취도 매우 중요시 여기고 매우 정밀하고 세밀하고 안전하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 게 중환자 모니터링을 잘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마취 사고의 90% 이상은 수술 끝나고 생깁니다. 수술 끝나고 깰 때 방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꽤 돌아올 때까지 잘 봐야 돼요. 특히 단두종 아이들, 페르시안 뭐 엑스트리멀이나 엑조틱이나 이런 애들이 대표적으로 있고 또 살찐 애들, 그런 애들은 사람하고 똑같이 살찐 애들은 마취 깰 때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애들 정말 잘 보고 체온은 올라가는지 혈압은 올라가는지 그런 것들을 매우 집중적으로 잘 마취를 완벽히 깰 때까지 잘 봐줘야 됩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마취 전 검사는 100% 완벽한 사고를 예방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날 확률을 줄여주는데 그 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취는 수술 전에 마취 전 검사, 그리고 전마취, 마취, 수술 후에 회복까지 마취의 단계로 봐야 되고요. 이 전체를 매우 세심하게 잘 관찰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고양이가 건강해야 집사가 행복하니까요.